국회가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당정될 원팀을 강조하며 민생 안정과 개혁 완수를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또 변화와 쇄신을 통해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100일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개헌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권과 대통령 탄핵 소추 권한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통해 계엄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취약성도 확인했다며 개헌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헌법을 빈틈없이 다듬는 그런 개헌이 꼭 필요하구나. 헌법의 힘과 취약성을 동시에 확인한 만큼 헌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승자 독식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5년 단임제로 인해 정치 갈등이 심각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헌법이 국가의 비전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성장률 둔화와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시대에 맞는 국가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 의장은 개헌특위 구성 시점을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예상하고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1차 개헌을 하고 그리고 다음 총선까지 합의하는 것은 2차 개헌을 하고. 한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등을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 맞춰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1박 2일간의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대가 하나가 돼서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마지막 날. 민주당은 당정대 원팀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개혁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결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선창과 함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똘똘 뭉쳐 성공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 대표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과로 입증해야 될 때입니다.
결의문을 채택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일치단결 전력투구로 민생경제를 회복한다. 하나, 우리는 주권자 국민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살신성인의 각오로 헌신한다. 민주당은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 자유는 물론 한반도 평화와 정의와 공정이 숨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도 장동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연찬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강력한 대여투쟁과 함께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찬의 마지막 날,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를 작성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부족했지만 이제는 달라지겠다며 변화와 대여 투쟁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하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한다. 장동혁 대표는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열심히 싸운 의원만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투쟁력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만든 전장에서 싸우지 않겠다며 장외투쟁과 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다만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해 우선 원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다들 참석을 하는 걸 전제로 하되 복장과 그날의 상황 맞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건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주말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보완책 등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100대 법안도 선정하며 민생 법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해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여야 대표 회동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찬회를 기점으로 전국 주도권을 겨냥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의 현장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주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승절 행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주 중국 정부의 전승절 행사 공식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합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손인사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부는 만남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관련 사항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의장은 김 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출신인 우 의장은 당시 김 위원장에게 가족에 대한 아픔을 전했고 김 위원장은 아픔을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행사가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상황에서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우 의장의 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 연맹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들이 동행해 의회 외교를 펼칩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에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강대강. 네, 최근 이제 여야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지난 한 주 이제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국민의힘 새 대표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게 그 이유입니다. 장 대표가 결선까지 가는 투표 끝에 김문수 후보의 2,367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하면서 네.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초반에는 좀 열세다 이런 평가, 김문수 후보가 아무래도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평가였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거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장동혁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네. 끝내 정말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이 경선의 과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하다가 와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 경선 과정을 표현해 봤는데 좀 그렇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장 대표 선출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이후 8개월 만에 비대위 체제를 청산을 하고 최고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새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신앵커 그런데 뭐 이 두 대표가 있는 모습들, 이 그림들 좀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국회 방송을 이제 많이 보니까 국회 이제 법사위 위원장과 이제 위원회 그런 모습으로 많이 만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법사위에서 정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었는데 네. 이제는 여야 대표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야 대표 모두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향후 국회의 모습 좀 생각을 해본다면 대치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의 키워드는 정기국회 전환. 네,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9월 1일부터 벌써 그렇군요. 네, 100일간의 이제 대장정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뭐 시계를 보면 시간이 좀 굉장히 빠름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예, 여름이 지나면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제 같이 찾아오는 게 정기국회. 이제 정말 올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 또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 네.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고 또 20여일간의 국정감사가 이 정기국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728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안 심사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야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네. 여야가 이제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매년 워크숍을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여야 모두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이틀간 같은 날짜에 이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여야 모두 열린 장소가 인천이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를 하면서 개혁 입법 배달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계획이고요.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 또 혁신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이재명 정권에 대한 투쟁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원식 도슨트.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도슨트 하면 이제 박물관이나 전시회장을 가면 미술관 많이 떠올리죠. 네, 예. 그 해설하시는 분들이 도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 의장이 도슨트로 이제 변신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희가 이제 국회 뉴스 많이 이제 보도도 하는데 우원식 도슨트 이 모습은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어제였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이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네. 마지막 시간은 이제 우 의장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우 의장이 국회 독립기억광장에서 참가 학생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독립기억광장과 상징석까지 설치된 이 작품들에 대해서 여기에 담긴 의미들을 직접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신앵커 이 독립기억광장이 어떤 곳인지는 좀 알고 계시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8월 광복절 전야제 때 제막식이 그때 있었는데 독립기업광장은 독립투쟁에서 이제 이름 없이 쓰러져 갔던 우리 이제 선열
무명 독립군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장소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광장 안에는 이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독립군들이 실제 사용했던 무기들이 새겨져 있는 이 무기의 벽부터 시작을 해서 독립운동 흐름의 벽, 또 독립군가의 벽 등 우의장이 각각의 의미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독립군가의 벽을 설명을 할 때는요, 우의장이 이 독립군가를 직접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네. 함께 들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대한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네, 그 당시에 이제 독립군이 실제 이 군가를 부르면서 전장으로 나갔다는 거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이제 나갔을 텐데 우 의장님이 노래를 잘하시네요. 네, 그 의도치 않게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전야제 때 이제 클라이너시 이 독립군가를 불렀었거든요. 네. 그때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이제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조금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광장 중앙에 서 있는 이제 기념비인데요. 그 무명의 용사비라고 하는데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10m 21cm, 또 다른 한쪽은 10m 26cm가 되는데 여기 이거는요, 청산리 전투의 시작일과 또 끝난 날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은 또 빛의 길이라는 작품명이 붙어 있는데 양쪽 기둥 사이로요, 이 앞을 보게 되면 국회가 보입니다. 이 좁은 길, 또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국회를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우 의장은 이제 상징석으로 이동을 해서 지난 12.3 비상계엄 또 해제, 탄핵소추 등 헌법 정신을 지켜낸 국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 그 대학원생이라고 했죠. 네.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네,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이벤트성으로 우 의장과 함께하는 독립광장, 또 상징석, 또 국회 해설 이렇게 해도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좀 일단 들었습니다. 우 의장님 많이 바쁘신데 시간을 좀 내주셔야겠네요. 네, 아주 근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아주 좋아하고 뿌듯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의 도슨트 변신까지 주간 이슈픽에 김동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기각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간다며 정기국회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면서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한 데 대해 국민적 의혹에 종지부를 찍고 진실을 드러낼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만 16가지에 달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심리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통령실과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한 것에 대해서 안면몰수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1년 전 민주당이 특활비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었다며 이번 복원은 파렴치한 위선이자 국민 기만 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예산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정치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 행사에 참석해 임진강 약 15km 구간을 순례하고 애기봉에서 해단식을 함께했습니다. 해단식 후 우 의장은 SNS를 통해
생명과 평화, 공생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은 곧 강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행사는 지난 2005년 우원식 의장의 섬진강 순례로 시작됐으며 금강과 낙동강 등 5대 강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정기국회 전열 정비입니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나란히 워크숍과 연찬회를 가지며 전략 점검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강한 선명성을 가진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여야. 어떤 전략들이 쏟아졌는지 알아볼까요?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의 작업은 한 채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께서 민주당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모두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결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번 연찬회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꾸 덜추어내가지고 거기에 여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향해서 가자.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집권 여당의 일당 독재, 입법 폭주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다들 각오를 좀 단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대여 강경투쟁 기조를 재확인했는데요. 특히 장동혁 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법사위 간사에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을 파격 인선한 점이 눈에 띕니다. 원내 대표까지 지낸 5선 의원이 상임위에 간사를 맡는 건 이례적이지만 틀을 깨는 시작이 필요하다며 전투 모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놀랐습니다. 이 소리 처음 듣고.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법사위로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팬들이 많이 응원하시네요.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세웠습니다. 저희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수를 파괴해서라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 224개를 선정했습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정 4대 키워드로 입법 과제를 제시한 건데요. 특히 더 센 특검법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은 다음 달 25일 본회의 전후로 처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과 법무부 사이에서는 검찰개혁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워크숍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정의 갈등설을 일축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었습니다.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라는 걸 전달한 것뿐이지 뭐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겁니다. 자연스럽게 당하고 정부하고 이러저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했고 신속하게
단일안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라고 논의를 했고 그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새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진행된 워크숍과 연찬회에서 정기국회 대응 전략 논의를 이어가며 전율을 정비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강경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를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대표는 추후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약속을 하면 그러면 여야 대표 회동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과연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렇게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과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호준석 대변인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여야 관계가 오히려 그 야당이 뭐 야당이라고 인정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야당이 양보하는 그 형태로 계속 이제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협치에서 이제 합의해서 입법했었던 사례가 1차 상법 개정안인데 그거 이제 국민의힘이 양보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지금 보면 결국 장동혁 대표가 나중에 1대1 만남이 약속이 된다면 그럼 응하겠다라고 이제 물러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당연히 그것을 나중에 1대1로 만나자라는 것을 보장하고 그리고 이번에 회동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직접 만나서 국정과 민생을 진솔하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위한 최고 수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소통 안 한다 비판받았지만 결국 한 번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이 1대1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여당 대표 빼고 야당 대표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오늘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오찬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 이런 말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거 정 대표한테 하는 얘기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 저도 이제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 말씀으로는요. 일단 대통령이 여당 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렇게 막 좀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신경전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가운데 자 이렇게 1대1로 만나면 나는 오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 여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성 발언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셔서 그 새벽에 성남공항에서 첫 번째 지시사항이 여야 지도부 회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는 뭐 형식과 의제 이런 거 말씀을 하시다가 그래도 이제 단독 회담이 전제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랑 이렇게 같이 만나겠다고 수용을 하신 거는 이제 잘한 일이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게 아마 3자 회동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사실 장동혁 대표는 1.5선으로서 정치적 무게감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그리고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이제 당선이 되셨잖아요. 당대표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등하게 서 있는
또 투샷이 잡히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장면을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급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신 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가장 중요한 의제가 정상회담 순방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뭐 기본소득당 등등을 다 같이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로서는 n분의 1이 되니까는 이렇게 정청래 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회동이 앞으로 그 현 시점에 정치권 향방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또 앞두고서 1박 2일로 각각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그 대응 전략을 논의를 했는데 민주당은 개혁 완수를 목표로 제시를 했고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약속하면서 대여 투쟁을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인데요. 양측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네, 어제 그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여당, 정부, 대통령실,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4가지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생, 성장, 개혁, 안전 4가지 분야에 있어서 224개의 중점 법안을 이제 추진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개혁 입법이 절실하겠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그런 검찰개혁법과 또 대법관 증언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 등의 개혁 입법도 지금 시급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 728조죠. 좀 확장 재정이고 8.1% 늘어난 것인데요. 이거는 또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지금 0%대 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는 그런 확장 재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의 대상은 윤석열 정부 기간이잖아요, 대부분. 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온전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은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좀 꼼꼼히 짚어내는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은 개혁 완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 어디가 개혁 완수죠? 제가 보기엔 전부 다 개악입니다. 개악인가요? 반민주하고 있고요, 반기업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안보에서도 이제 폭주하는 역주행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 해가지고 할 겁니까? 지금 집권한 지가 몇 달이 됐고 벌써 이렇게 많은 폭주가 있었는데 일단 국정감사 철저하게 해야 되죠. 일단 안보만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조정한다 해가지고 축소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좋아하는 일, 북한이 정말 수건 사업들 벌써 다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 해줘버렸고 기업에 대해서는 옥죄고 반기업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민주주의도 다 파괴되지 않았을까. 방송 장악 압법들 다 통과시켰고 심지어 오늘은 이제 방통위원장은 직권 면직시키겠다라는 거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이제 국정감사인 것이고 예산은 아까 성장의 마중물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벌써 소비 쿠폰을 그렇게 풀고 또 추경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도 0%대예요. 성장률 지금 전망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 55조 원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50%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게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3.5%가 높아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국가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고 또 이번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됐습니까?
국가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나라 돈을 그냥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민주당에는 남의 돈으로 살아왔던 김민석 총리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 돈도 소중하게 여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태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또 청문회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저는 이런 분을 도대체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된 것을 부정하는 그런 유언비어들, 음모론 이런 거 유포 막 시켰고 그다음에 여성들 비하하는 발언 막 했고 조국의 교육 입시 비리 옹호하고 이거 완전 백화점. 이런 사람은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논문 표절하고 자녀 유학 때문에 낙마했는데 이분은 10배는 더 심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 수장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박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보완해서 네. 사실관계 말씀드리자면 장동혁 대표가 1.5선이라서 급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5선 맞는데요. 그 옆에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서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 1.5선입니다. 초선 한번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재선됐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고 대통령 되셨어요. 선수가 맞습니다. 선수가 맞습니까? 네네. 자, 그럼 선수만 항목을 다 따지면 하나하나 선수만 주셨는데요. 따지면은 이준석 대표는 예전에 영선 시절에도 있었었으니까요. 이준석.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같은 선수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중량감, 그다음에 그 이전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 이렇게 쭉 쌓아온 그런 어떤 서사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서사. 그래서 선수만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호준석 대변인이 이건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다 하면서 모든 항목을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한번 반론도 들어볼까요? 네, 그 예산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국가 부채 비율, 그다음에 건전 재정성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부채 비율 낮춰야 되고 하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 성장이 되어야지 그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늘어난 항목들은 대부분 이제 AI라든지 R&D 이렇게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분에서 늘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이 확장 재정이 가져오는 그런 또 폐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어떤 야심적인 예산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예산 그렇게 고심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다 전액 삭감시켜버렸던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집권하자마자 추경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원시켰잖아요. 이번에 그전에 삭감시켰던 거 전액 다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왜 그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깎았었는데 이번에 특활비 똑같이 사용 목적 안 밝혀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편성했어요. 이게 너무 후한무치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네, 짧게 들어보고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특활비 관련해서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 최대 격전지로 부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에 전격 배치했기 때문인데요. 이 법조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사위 빅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 하는데, 자, 호준석 대변인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삼자들이 보기엔 좀 재미있는 기사거리 두 분 다 이제 여성이고 또 판사 출신이고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중진 의원, 다선 의원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회자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의회 민주주의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일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가 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의 의회의 전통으로 1당과 2당, 그래서 2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왔었던 것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뺏어간 거예요. 힘이 세다고 뺏어갔습니다. 그러다 심지어는 그다음에 여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그 자리에 또 차지해서 또 추미애 위원장을 임명을 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자구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구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힘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거든요. 필리버스터 해봤자 또 그거 중단시키고 결국은 다 통과시켜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했었는데 법사위원장도 아니고 법사위 간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자기 희생이죠.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그 보임이라 생각하고 반면에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하시는 것은 저는 정말 좀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법무장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최근에 그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도 출마했다가 그 안 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법사위원장으로 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명분이 없는 일이고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그 간사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생각은 좀 다르시겠죠? 네, 보통 상임위원장은 3선, 간사는 재선이 하는데 6선, 5선이 하시니까 정말 이제 오버 스펙이긴 하죠. 근데 추미애 위원장님과 그 나경원 간사님 두 분 다 이제 여성 판사 출신이고 네. 또 내년에 또 경기지사,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번 그 위원장과 간사를 통해서 또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도 또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미애 대표님의 경우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또 2016년부터 18년까지 당 대표로서 온전히 2년을 채우면서 박근혜 탄핵을 이끌고 대선 지선을 이제 성공적으로 그 리드를 하셨던 분인데요. 물론 나경원 간사의 경우 또 빠루로 대별되는 그런 또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지만 저는 이제 두 분의 빅매치에 있어서 그래도 정치력이 추미애 위원장님이 한 수 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그 국민의힘 측에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그 간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뭐 이제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막 네.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뭐 그 법사위에서 일어날 그런 뜨거운 그런 논쟁들이 뭐 기초가 주목되기는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미애 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분이 저희 당에 기여하신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게 있죠? 그 댓글 조작 사건 그 고발해가지고 결국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 사건으로 날아갔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하다가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 그 당시 키워줘가지고 정권이 바뀌게 했었고, 또 뭐 그 임성근 부장판사 뭐 그거 꺼내다가 결국은 김명수 녹취록이 공개돼가지고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굉장히 저희 당에는 저희 당한테 기여하신 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혁혁한 그런 공헌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뭔가 기대를 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9월 정기국회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가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야의 공방이 뜨거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박경미 대변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된 것, 이거는 지규현 판사의 왜곡된 법 해석,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사법 정의가 사라진 후퇴한 그런 대표적인 사건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아까 심히 유감인 그런 결정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이런 혐의들이 너무나 명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헌 문건을 보지도 못했고 뭐 뒷주머니에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 CCTV에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이제 밝혀져서 본인도 이제 진술을 번복했고.
했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그 국무회의를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11명을 채운 후에 2분짜리 그런 거의 사기에 가까운 그런 국무회의를 한 것으로 봐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매우 명백해 보이고요. 내란 특검의 그 주장대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계엄 직후에 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통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유인촌 장관이 한예종의 폐쇄를 지시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합리적인 의심은 한덕수 전 총리가 유인촌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상민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에 버금가는 그런 작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것 같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 민주사회에서 토론의 의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특별재판부,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은 입에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민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민주당은 그게 없어요. 이미 금도가 없는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본인들한테 본인들의 이익이나 본인들의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의에 맞지 않으면 뭐든지 그냥 막 다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치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기본으로 돌아가 보시죠. 법치사회라는 건 뭐냐? 합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법을 만들고 그러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법부에서 재판해서 처벌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법치의 사회구 삼권 분립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그냥 100대 0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을 그냥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에 동조하는 그런 것들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뭐하러 운영을 하는 거죠? 총선에서 어느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국회를 국민 세금 들여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당 보고 알아서 다 법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거기서 토론도 하고 거기서 7대 3이든 6대 4든 국민들이 부여하신 그 비율에 따라서 토론도 하고 절충도 하고 그래서 법을 합의해서 만들라라고 입법부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까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박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다 다뤄졌을 것 아닙니까? 다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사가 기각을 했어요. 근데 그 판사는 김건희 여사 영장 발부했던 판사이고 이상민 전 장관 영장 발부했던 바로 그 판사입니다. 그러면 그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사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이 판사 못 믿겠어. 우리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민재판이에요. 결론 정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꽂아서 그 사람이 재판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인민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독재사회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고 상당 부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참담합니다. 네. 정재욱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특검도 그다음에 민주당도 당연히 수용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단 지금 내란 사건을 지규현 판사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규현 판사는 정말 해괴한 논리, 희한한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켜줬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규현 판사가 계속 담당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두 분 공방이 아주 뜨거웠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